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청년동문회 회원 여러분, 국문과이고 탈반 88학번 유병수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의원 당선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선거 처음 출마하신 거잖아요. 선출직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선출직은 원래 생각도 안 했고 정당 활동은 더욱더 생각을 안 했고, 윤석열 계엄 딱 터졌을 때 그날 이제 여의도를 못 갔죠. 콜밴 손님 대기하느냐고 밤늦게. 그래서 못 갔다가 집회 나가고 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배드민턴 클럽에 있던 형님 하나가 도의원 출마할 생각 있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고, 최민희 의원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하면서 선출직을 나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당선된 소감이랑 의정활동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믿고 뽑아준 거잖아요. 내가 개인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제대로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보답하는 게 지역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잘 하는 거고,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을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 그러려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끊임없이 과정들을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묵살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든 어떤 지역의 현안들을 문제제기했으면 그걸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를 가서 우리 청소년 미래세대 양성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할 거고, 계엄 터지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깨어있는 시민들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청소년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시민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것 같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이든 평화통일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제도화시켜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 제일 나한테 중요한 숙제. 그래서 헌법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민주시민교육이든 평화교육이든 통일교육이든 다문화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면 보수들도 헌법교육 한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을 거고,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시민교육을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나한테는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평내호평, 이 지역은 사실은 베드타운이라 좀 더 살기 좋은 평내호평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산에다가 힐링 캠핑장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불을 쓰지 않는, 그냥 내가 먹을 거 싸갖고 와서 조용히 책 읽다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지역 주민들이 힐링 캠핑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거. 주민들에게 좀 더 우리 지역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질 것이고, 살기 좋은 평내호평을 만들자라는 게 제 선거 때 구호이기도 했고, 더 활력 있고 달라진 남양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이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바빠지실 텐데 동문회에 어떻게 활동하겠다, 아니면 나는 우리 민주청동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후원은 많이 해주셨으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먹칩니까? 먹습니다, 먹지. 사실 이제 학번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거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들이 거의 사라진 옛날 선배들이 좀 더 많은 청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청동이 사실은 세대교체가 돼서 이제 회장님이 91학번이 됐잖아요. 네. 그 주변 세대들과 함께 청동을 좀 지원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거.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보는 거 정도 일단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청동 행사가 보통 토요일 날 있잖아요. 그럼 항상 주말마다 바쁘실 텐데.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처음 이제 해보시는 정치라는 길에서 4년 동안 주민들도 많이 만나실 거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좀 경험하실 텐데 항상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문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6.3 지방선거에 도봉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국어국문학과 86학번 이영숙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당선 소감 먼저. 지난 4년 전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도전을 해서 주민분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4년간 주민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도봉발전 또 서울시정을 좀 제대로 해나가는데 또 역할을 해야 돼서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대표 공약으로는
저희가 여기가 창동이 내년이면 이제 서울 아레나라고 해서 28,000석의 전용 공연장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하고 잘 맞물려야 돼서 여기 창동을 중심으로 이 창동이 이 동부권의 중심 거점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통 문제, GTX-C 노선을 착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복합 환승센터, 여기 농협 하나로 마트 부지가 또 여기하고 어울려져가지고 개발되는 거, 이런 게 창동의 놀라운 변화가 한마디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4년 동안 상임위 활동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의정 활동 하시겠다 계획 네. 세워놓은 게 있으세요? 창동의 이 변화가 사실은 2014년부터 저희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부터 준비해 왔던 거고, 내년에 이 아레나가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창동과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 동북의 거점 도시가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또 여기에 그냥 시설만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과 경제에 어떻게 선순환이 될 건가를 고민하는 상임위원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뭐 도시계획균형위원회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경위, 기획경제위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응원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그럼요. 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나름 홍보도 해드린다고 하고 네. 또 했었는데 특별히 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동문이 있으신지. 전체 동문도 있지만 저희 86학번 우단모라고 우정과 단결 모임인가 그 우단모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후원도 많이 해줘서 큰 힘이 됐죠. 우리 우단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카톡에 계신 50분 왜 행사에는 안 나오시는지 앞으로는 행사에도 좀 나오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후배들도 동문 중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정치하려는 후배들한테 조언 간단하게 한마디. 우리 후배들 중에도 정치의 길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선한 그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의 생활이나 이런 것 속에서 그런 마인드를 견지하고 생활을 해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정치에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문회 안에서 더 많은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동문분들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동문회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청년 동문회가 있고 또 일반 동문회도 있어요. 저희가 청년- 커밍 대회가 홈커밍 대회 하는 거. 홈커밍 대회 하면서 그때 모였던 또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학번으로만 모였던 것 같고요. 네네. 전체 모임에는 저도 많이는 못 갔고 집회 있거나 이럴 때 같이 참석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동문회 안에서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행사하는 것 정보는 듣고 있는데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동문들이 정년퇴직하고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친하게 외롭지 않게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모임들은 저도 가능하면 꼭 참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있습니다. 거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문회는 늘 변치 않고 네. 항상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3학번 유호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학사, 석사 다 한양대에서 했고 오. 지금 박사과정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때 어떤 활동했었는지 이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13년도에 입학해서 이제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총무학생회 정책국장 했고, 그 다음에는 교집 편집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오, 교집한 진짜. 정치에 입문한 건 굉장히 그냥 우연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를 바로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장애인 단체나 이런 소수자 단체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도전했는데, 지방선거의 특성상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네 얘기만 해요. 우리 동네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지역에 저상버스가 필요한데 왜 저상버스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거던가, 그린벨트가 무제한 쪽으로 계속 해제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후위기 맞서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 한번 했는데 덜컥 됐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비전을 쌓아왔으니까 아마 그거를 사람들이 신뢰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정치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지 그게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장애학생 인권센터가 학생회관 3층에 있었어요. 근데 학생회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장애학생 지원센터 거기였어요. 장애인들이 못 오는 네. 장애인 지원센터.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에 진정을 내고 뭐 기자회견하고 공론화하면서 지금 이제 1층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활동을 했던 것처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 권익 활동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재선 의원이 된 거잖아요. 네.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지 정치의 본질은 자본의 분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금융자본일 수도 있고 문화자본일 수도 있고 사회자본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4년 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문회의 정식 명칭이 있어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각 학교마다 이제 민주동문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가 더 있어요. 청년동문. 그렇습니다. 민주청년동문회예요. 앞으로 동문회 어떻게 활동하겠다 생각을 좀 해본 적 있나요? 제가 아직 재학생이라서 동문회 활동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연이 된 만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학교 내에 다양한 소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학교에서는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양플라자 이제 계약 관련해서 상임분들과 학교 그리고 그 운영권을 따는 업체와도 갈등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 재학생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상임분들 지원하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런 소식들 공유하는 역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이제 학교 재정 문제 관련해서 국회 통해서 같이 좀 싸웠던 기억은 있네요. 많은 동문들께서 들으셨겠지만 3천억의 매물이 나왔다. 가격이 적당한 거 맞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네, 3천억이면 모으면 모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학교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은 하지만 학교 재단이 지금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예 그냥 폭발하고 많이 날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른바 이사진들, 경영진들이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야기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안에 네. 있으니까 정보도 더 우리보다 많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의정활동하고 뭐 지역에서 다니고 하면 바쁘겠지만 같이 네, 하면서 좋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와서 선배 세대랑 같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들도 항상 이호준 의원님 의정활동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